아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새벽에 출근하십니다. 지금 새벽 한 5시경인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CCTV입니다. 어머님 나타나실 거예요. 옳지, 걸어가시네요. 여기 인도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약간 옆으로 해서 가시고요. 이른 새벽에 출근 중이신데요. 차가 어디서 오나요? 차가 한 대 올 겁니다. 차. 달려온다. 달려와서 와! 달려와서 와! 근데 어디가? 어디가? 저 차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어디까지? 아야, 일어나시나요? 일어나시나요? 일어났네. 아이고, 차는 어디까지? 자동차는 가버렸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는 출근길에 뺑소니 사고로 10주 진단 나왔습니다. 발을 크게 다치셨어요. 4시 46분이네요. 새벽 5시도 아직 안 됐네요. 어머니를 들이받고 50m가량 앞으로 가서 주차된 차를 살짝 들이받고 난 뒤에 또 좀 더 가서 차를 세우고 뒤를 상을 보더니 시동을 끄고 30초가량 차에서 있다가 다시 시동 켜고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주 뺑소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음주로 추정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차 대 차 사고도 아니고 차 대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이 채택돼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음주 또는 뺑소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널리 알려주고 싶어서 올립니다.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 1,500만 원을 얘기한대요. 그 차가 레인지로버인데요. 무슨 소리야, 화가 나서 레인지로버 팔아갖고 5천만 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후로는 전화가 없답니다. 가해자는 사고 몇 시간 후에 검거되었나요? 음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음주에 대한 증거는 확보됐나요? 나이와 직업은 어떤가요? 입원 중이신가요?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고 하나요? 퇴근 후에도 한동안 출근 못할 거로 여기지나요? 장애도 남을 거로 여기지나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인가요? 산재로 치료 중인가요? 이틀 뒤에 신원이 파악이 됐답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는 받았고요. 도주에서 음주 여부는 그렇죠. 이틀 지났으면 음주 여부는 모르죠. 2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시고요. 현재는 개인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해서 회복 중이십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못 나가시니까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자리가 있으면 복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복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복직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장애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가해자 잡고 난 후에는 자동차 보험을 하다가 현재는 산재로 돌려서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고 난 지 한 달 지났는데요. 가해자는 직접 사과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아드님이 또 내일도 해야 되죠. 병도 왔다 갔다 해야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민사는 손해사정사에게 일처리를 이제 맡겼고요. 형사비는 얼마나 받아야 될지, 형사비 안 하면 어떻게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구속이 안 됐나요? 이 정도면 구속돼야 될 것 같은데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로 넘어갔을 때 넣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정서 언제 내는 건가요? 형사비가 얼마가 적당한가요? 형사비가 안 될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게 되나요? 상대가 합의가 안 되고 공탁 걸라고 그럴 텐데 공탁을 못 걸게 할 수는 있나요? 이게 4월 25일 날 사고라는데요. 4월 25일? 맞아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조사를 했는데 1차 소환 조사만 받았다고요? 구속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음주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음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의심이 충분히 가죠. 궁금해하시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언제 낼까요? 어차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냅니다. 근데 검사가 진단이 별로 안 나온 걸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약식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주 진단이면 큰 거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 진단이 계속 나올 거예요. 발 요 앞부분이 아작났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흉측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혹시 검사가 약식 기소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사 배당되면 그 검사에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 한번 써내십시오. 너무 길게 써내지 마세요. 어머님 새벽 4시 몇 분에 출근길에 어머님 잘못하신 거 없이 근데 뒤에서 들이받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입원해 계셔야 되고 직장도 그만두셨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한번 형사합의 타진 한번 들어온 것밖에 없다. 본인의 진정한 사고가 없었다. 엄하게 처벌해달라.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한번 써내십시오. 길게 써내지 마세요. 형사비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괘씸한 걸 생각하면은 진짜 너 그 차 팔어. 네, 그러고 싶죠. 일단 1,500만 원 합의 못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한 얘기가 들어야 되겠죠. 형사비금이 적정한 액수가 얼마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에요. 10주 진단인데 나중에 추가 진단 또 나올 거예요. 네, 필요하면 추가 진단이 나오면 그것도 더 제출하세요. 저거 합의 안 되면은 집행유예, 물론 집행이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실형이 옳죠. 실형이 옳아 보입니다.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은 그러면 공판검사한테 찾아가서 항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을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공탁 못 걸어요. 공탁 걸려면 피공탁자, 즉 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돼요.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입니다. 내 거 알려주세요. 네, 담당 경찰관이든 검사든 판사들한테 네, 괜찮습니다. 상대가 공탁 걸려고 그래요? 공탁 걸려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공탁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탁 못 겁니다. 다만 올 12월 그때부터는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피공탁자를 사건 번호로 경찰 형제 몇 호, 법원에 고단 몇 호, 그 사건 번호의 피해자에게 공탁 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탁만으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공탁 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공탁금 안 받겠다. 공탁금 안 받을 테니까 공탁금 되돌려 주겠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금 네가 도로 찾아가는 곳에 내가 오케이 할 테니까 너 이거 그러면 공탁금이 다시 상대편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첨부한 진정서를 한번 또 법원에 내야 되겠죠. 중요한 게요. 지금 퇴근 후에도 한동안 출근 못 하실 거라고 여겨지시나요? 예. 앞으로 오랫동안 출근 못 하실 것 같아요. 장애도 남을 거라고 그랬나요? 산재 처리 중인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즉 발등 여기 뼈 부러져갖고 조각 난 거 이런 거 나중에 붙으면 고생은 되지만 오랫동안 있다가 붙으면은 그러면 걷는데 걸을 수 있다. 장애 안 남아요. 장애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복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복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입원 기간 동안은 일 못한 손해를 줍니다. 퇴원하면은 장애가 있어야만 그 장애 퍼센트만큼 인정해주고요. 장애 없으면은 통원 치료할 때 하루에 8,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위자료 약관인데요. 위자료가 장애가 없으면 위자료도 형편없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위자료 장애 없고 어디 부러지고 그랬을 때 200만 원이 최고예요. 보험사 해주겠다는 건. 그러니까 저거는 제일 많으면 200만 원이 그렇지 않으면 한 100만 원 될까요? 진짜 몇 푼 안 될 겁니다. 그게 급수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저 위자료가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산재는 내가 치료가 다 끝나서 일할 수 있을 때 여기는 복직 못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여튼 내가 퇴원했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래서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받던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안 났는데 오랫동안 내가 일을 못할 때 그럴 땐 산재가 최고입니다. 출근 중 사고니까 산재가 되죠. 그리고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안 나와요. 위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실 때 그 형사합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그렇게 합의하십시오.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올 위자료가 몇 푼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많아봤자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일부 깎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데요. 이 사고는 손해사정사가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재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론 산재에서 입원 기간 동안에 70%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자동차 보면 입원 기간 동안 100%를 받아야 돼요. 그 차액만큼은 손해사정사가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위자료 얼마 좀 더 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산재로 처리하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회복되셔야 될 거고요. 저 가해자는 합의 안 하고 집행유예 안 될 겁니다. 진정서는 검찰에 한번 내시고요. 법원에 한번 내시고요. 어떤 분 진정서 많이 내면 좋은 줄 아는데 진정서 많이 내면 아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약도 한 방에 빵 돼야 되죠. 약 자꾸 먹으면 내성 생기잖아요. 진정서는 검찰에 한번 법원에 한번 제출하십시오.